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잘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 영향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세진 않습니다. 3% 정도. 글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간에서도 많이 오른다 그러는데 10% 넘게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등폭이 크진 않다는 거. 삼성전자. 최근에 내려갈 때는 많이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반등이 약하다는 거. 그리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 분봉입니다. 조금 아슬아슬한 모양이죠. 삼성전자 주가가 정말 답답한 형국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다. 왜 이렇게 삼성전자가 주가가 안 가는 걸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관련해서 박 대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평소보다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1994년도에 증권사 입사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삼성전자를 겪어봤는데 매매도 물론 많이 하고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사이에 정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못 가는 이유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AI 시대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먼저 HBM에서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고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에 뒤처져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져 있다는 거. 이 시대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IT 종목들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뭔가 꿈이 있어야 돼요. 미래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키아가 어떻게 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텔이 최근에 퀄컴에서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인텔 인사이드 굉장히 최고급 반도체 증거였습니다. 상징이었죠. 근데 그러던 인텔이 인수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렇게 안 된다고 보장 못합니다. IT 종목들. 왜? 미래의 꿈이 있어야죠. 앞으로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AI 시대를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삼성전자 임원이 그랬다 그럽니다. 왜 HBM을 준비를 못했냐 그랬더니 하이닉스처럼 10년 전부터 이렇게 AI 시대가 빨리 올지 몰랐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죠.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최근 시황을 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황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별 이슈, 그리고 차트, 네 번째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최근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미국의 경기 침체 문제, 8월 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FOMC에서 금리를 0.5를 내렸고 11월경에 한 번 더 0.5를 내릴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미국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면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IT 서비스 쪽도 소비가 줄어들겠죠.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런 영향도 있는데 금리를 내리게 된다. 미국에서 FOMC에서 0.5를 내렸다. 어떻게 되죠? 달러가 떨어지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상대적으로 아시아 통화 쪽이나 아니면 엔화가 특히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눈치채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삼성전자랑 데칼코마니 줘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왜? 그동안 엔화가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엔화를 빌려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주식을 샀습니다. 뭘 샀을까요? AI 반도체 주식을 샀습니다. 엔화 가치가 고정이었다고 치고 달러 가치는 올라갔습니다. 금리 인상한다 그래서 주식도 올라갔죠. 여기서 수익을 많이 챙겼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드디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달러 가치는 인하한다가 떨어지고 주식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평가 얘기 나오면서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 빠졌죠. 이게 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달러를 고정으로 보더라도 엔화가 100에서 150이 돼버렸습니다. 주식은 100이 70이 돼버렸어요. 뭡니까 이거? 담보 부족입니다, 여러분. 엔화 가치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돈 갚아야 됩니다, 이거. 마진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들. 그동안 열심히 싼 엔화 빌려서 달러 바꿔서 환차익도 되고 주식 차익을 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엔화 가치 올라가고 달러 가치 떨어지고 주식 떨어지고 담보 부족이 발생하고 있어서 돈을 갖다 메꾸던가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N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160엔 주고 1달러 바꾸던 거를 140엔 주고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엔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고 담보 부족이 발생하니까 주식을 파는 겁니다.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물론 하이닉스도 포함해서. N달러 환율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기간 동향 보시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매도하는 물량이 100만 주, 200만 주가 아니죠. 1000만 주, 900만 주, 1400만 주, 1200만 주, 1300만 주. 왜 이렇게 과격하게 파는 걸까요? FOMC 결정 이후부터 그랬습니다. 0.5를 내렸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이 아니고 크게 내렸죠. 그리고 11월에 한 번 더 내리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엔화 가치가 올라가 버리고 엔화로 돈이 몰리겠죠. 달러 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반영한 거죠. 급하게 팔고 있습니다. 담보 부족이 발생하니까. 이런 모든 점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내리누르고 있는 점입니다. 54%나 갖고 있습니다. 아직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물론 다 팔진 않겠죠. 그리고 대주주 비중 보시면은 국민연금, 삼성생명, 블랙락 전부 33%입니다. 여기 나오죠 밑에. 그러면 대주주 33%, 외국인 54%,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건 10%도 안 됩니다. 최근에 소액주주도 많이 줄었죠. 삼성전자 지긋지긋해서 팔았다 그럽니다. 외국인, 헤지펀드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엔화로 산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아직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이 자료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에 따라 제가 전략적으로 자료를 쫙 만들었고 대응 전략을 짜놨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삼성전자는 뭐가 중요하냐면 N달러 환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도 중요하고요. 추가로 0.5로 과연 내릴 것인지 언제 내릴 건지.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죠. HBM 12단 퀄 테스트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이거 통과해야 되겠죠. 수급적인 측면과 이슈. 특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따라가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안정을 찾아야만 됩니다. 수급이 안정돼야 되니까. 최근에 하늘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엔캐리 중 2천억 달러 청산 가능하다. 360조입니다. 얼추. 전체 4천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이 엔캐리로 들어갔습니다. 이 물량들 처분해야 되는데 바로미터가 되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N달러 환율입니다. 300조 이상, 360조 가까이, 320조 정도 되나요? 1,300원 정도 계산하면은 이게 언제라도 물량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주식이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폭도 커지고 내려가는 폭에 비해서 나오는 물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걸 다 팔진 않겠죠. 근데 물량화 될 수 있다는 거 굉장한 부담입니다. 이거는. 이슈가 반영이 안 되겠죠. 하이닉스보다 물량이 3배가 넘는다. 주가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둘이. 삼성전자 6조, 하이닉스 1조 8천억. 엔캐리 트레이드로 그만큼 많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량이 오버행 이슈가 되면서 주식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왔죠. 어떤 이유에서 주가를 떨어뜨렸나? 공급 과잉입니다. 지금까지는 HBM을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했습니다. 엔비디아에다가 솔밴드였죠. 밴더가 하나였습니다. 가격도 SK 하이닉스 마음대로 했겠죠. 엔비디아 협상을 했겠지만 지금은 밴더가 둘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8단 테스트 끝나고 납품합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로서는 더블 밴더가 된 겁니다. 밴더가 둘이 된 거죠. 밴더가 둘이 되면 누가 유리하죠? 엔비디아가 유리해집니다.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그러겠죠. 가격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실적에 치명적이고 두 번째 공급 과잉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목표가를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특히 하이닉스가 많이 내렸죠. 이런 부분들까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자극하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8단 엔비디아 공급이 시작됐죠. 이거는 다행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 12단입니다. 10월에 퀄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HBM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여러 단으로 쌓아놓은 거죠. 데이터를 많이 축적시키기 위해서.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는 거를 삼성전자가 더블 밴더가 됐습니다. 10월에
퀄 테스트 무조건 통과해야 되겠죠. 그리고 블랙엘에 결함이 생겼는데 출시가 된다 그럽니다. 근데 파운드리를 삼성전자에 맡길 수도 있다. 지칭은 하진 않았지만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다. TSMC 말고. 전 세계 2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블랙엘 같은 고급 AI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업. 삼성전자를 지칭한 건데 이 호재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리고 AI 가속기 결함이 생겼다는 거. 이게 블랙엘의 결함이었죠. 근데 이것 때문에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엔비디아에서 TSMC를 지는 공급망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변화시키고 싶합니다. 전 세계 반도체 업체에서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 이 공급망이라 할 수 있죠.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와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이 AI 가속기를 내년부터 만들어내게 됩니다. 당연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데 이 재료마저도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거죠. AI 가속기 이게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AI 칩에 들어가는 4가지 부품 CPU, GPU, HBM 그리고 AI 가속기. AI 가속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 AI의 머신 러닝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학습하는 기능. AI는 학습을 하죠. 블랙엘에 결함이 생겼던 게 이것 때문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업 또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전이 내년부터 출시한다. 그래서 AMD와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새롭게 다변화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사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큰데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죠. 바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입니다. 이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4천조 중에서 360조가 언제든지 매물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 가장 큰 악재가 되고 있고 두 번째 HBM 그나마 8단은 됐고 12단 퀄 테스트 중요합니다. 10월에 있죠.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세 번째 AI 가속기 내년부터 출시가 됩니다.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반사익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파운드리 부분 블랙엘 삼성전자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호재들 수급이 안정돼야만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 주식은 이슈보다는 수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도 아주 센 모습은 아닙니다. 분봉을 보시면은 후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주주 비중이 33%, 외국인이 54%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데 매도하는 것도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그냥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단계별로 매도를 합니다. 한꺼번에 물량을 내놓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매도하느냐? 처음에 고가권에서 매도합니다. 두 번째 구간을 살짝 내리고 세 번째 근접 호가에서 그냥 팝니다. 네 번째는 시장가. 마지막 물량을 정리하는 거죠. 주가 이때 많이 빠지겠죠. 이 4가지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2단계, 1단계 넘어가겠죠.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나옵니다. 차트에서. 이거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캐치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리포트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알아야지만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디가 저점인지 언제 팔아야 될지. 박 대표가 특별히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은요. 일단은 추세가 깨졌다는 거 아시죠? 주봉, 월봉입니다. 박 대표가 30년 전부터 삼성전자를 매매를 해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입니다. 차트에도 나오지만 여기서 이 구간 장대 음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그런 적이 없었죠. 과거에도 IMF 때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AI 시대에 대응을 못했다. 두 번째 N달러 환율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따라가면 되거든요. 개발을 해서 HBM이나 파운드리 부분을 이 수급적인 측면 이거를 강조한 리포트 박 대표가 만들어놨습니다. 삼성전자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3158에 8575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헤지펀드 주요 헤지펀드들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보유 물량과 매수가가 정리되어 있고요. 헤지펀드들의 그거에 따라 제가 전략을 다 짜놨습니다. 160조가 360조인가요? 320조 정도 되죠. 4천조 중에 어쨌든 300조 넘는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 삼성전자 헤지펀드 갖고 있는 게 얼마인지 매수가는 얼마인지 이거에 따라 전략을 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정말 필요한 자료입니다. 삼성 알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실시간 대응방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삼전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드립니다. 010-3158-8575 경험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삼전 실시간 대응방 입장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무료방이고요. 사칭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대응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대응 리포트.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식이 많이 빠집니다. AI 반도체 주식들 특히 주도주가 없어요. 아직은 빠른 순환매만 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박 대표가 단타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순환매 땐 단타방이 최고죠.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타방 문자 샘플인데요. 3158-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샘플처럼 매매 신호 드릴 예정입니다. 단타방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주식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도대체 누가 주식을 많이 파는 거냐? 엔캐리 트레이드, 기관 외국인 정확하게는 여러분 알고리즘이 팔고 있습니다. AI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가는 알고리즘 매매가 전체 시장의 비중이 이제는 70%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시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선물은 50%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고리즘 개념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대형주, 중소형주 분석했고 알고리즘 발굴 급등 예상 종목. 특히 삼성전자는 메인 타겟입니다. 시총 1위 종목,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이죠. 배너 있는 번호 3158-8575 알고로 보내시면 제가 알고리즘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삼성전자 리포트와 함께 반드시 이 리포트 챙기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오늘도 그다지 강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린 거에 비해서 분명히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 장 끝나봐야겠지만 오늘도 매도 우위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전략이죠. 삼성알, 엔키리 트레이드 이슈 들어가 있고요. 대응 전략도 짜놨습니다.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세 번째 1번은 새롭게 시작하는 단타방 알고리즘 리포트도 삼성전자 리포트와 더불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엔비디아, 삼성전자 지금 이런 국면이죠. 코스톨란이 산책하는 개입니다. 경제와 주식시장 항상 주식은 앞서갑니다. 실물보다.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만큼 고평가이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너무 멀리 간 거죠. 실적 대비해서. 반려견이 돌아오는 중입니다. 주인 곁으로. AI 반도체 주식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삼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앞서 나가다가 돌아오는 중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실적도 확인해야 되겠죠. 자, FOMC에서 추가 금리 인하 얼마나 내릴 건지 10월 미국 경기 그 다음에 3, 4분기 기업 실적들 빅테크들 삼성전자 그 다음에 10월에 있을 퀄테스트 HBM AI 시대에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수급이 진정되느냐 안 되느냐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엔달러 환율 추이도 결정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의 해소가 좀 돼줘야지 앞서 나갑니다. 그때까지는 대응 전략 리포트, 대응 전략방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아무 종목 단타 치지 마시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헤지펀드가 여러분 단타치게 놔두지 않습니다. 단타박은 박 대표가 드리는 종목들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삼성전자가 메인 타겟이 되는 알고리즘 리포트도 잊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엔달러 환율이 여러분 그나마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죠?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내린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12월쯤에 다시 올릴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10월에서 12월까지 정말 큰 이슈들이 많습니다. FOMC 있죠? 추가 금리 인하 여부. 두 번째 10월에 나오게 될 퀄테스트. 그 다음에 10월에 나오게 될 10월 말까지 3, 4분기 실적이 나오겠죠? 네 번째 12월에 일본의 금리 결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떻게 진정이 될지 하락세를 조금 멈출 수 있는 거는 여러분 HBM 12단 테스트밖에 없습니다. 이게 퀄 테스트가 통과가 돼야 돼요. 이 모든 변수들 감안해서 전략 자료를 짰으니까 대응 전략 리포트
그다음에 대응방도 적극 활용하시고 그리고 단타방과 알고리즘 리포트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전략, 매도하고 있는 헤지 펀드들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각각의 신호와 패턴 이거에 따라 저점이 나올 거고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매수 타이밍도 당연히 잡겠죠. 대응 전략 리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